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농민과 소비자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농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농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황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구조와 과제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대비 29.2% 감소했습니다. 2014년 355조 8천억 원이었던 국가 예산은 2024년 656조 6천억 원으로 84.5% 증가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이렇게 확대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2.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재해 대비 기반 정비 부문 등 중장기적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농가소득, 양곡관리 및 유통혁신 부문의 예상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인 만큼 국가 예산의 안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지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체질을 강화한다거나 혁신 성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활용되는 것이 건강한 재정의 활용이다. 농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원 방식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언급됐습니다. 농식품부의 금융지원 방식에서는 직접융자와 전대, 2차 보전 등이 있습니다. 지원 방식마다 장단점이 다양합니다. 일례로 2차 보전 방식은 수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만큼 정부는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농업에 새로 진입하거나 금융 여건이 취약한 농업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농업금융지원 정책이 수혜자에게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세농이라든지 청년농이라든지 후계농을 막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책 자금이라든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2차 보전 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 이 밖에도 농경연은 농업 분야 재정 지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S 황수민입니다.